네, 오늘 임시정부술이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임시정부술이 100년 되는 날 제131차 정책조정회의를 조정시 정책의장이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100년 전 우리는 3.1운동을 통해 전 세계에 독립된 국가임을 선포했고, 한 달 뒤 임시의정원이 개원했고, 오늘 임시정부 수립에 이르렀습니다. 임시정부는 엄혹한 일제 치하에서 자주와 독립, 세계 평화를 열망했던 우리 선조들의 땀과 눈물이 되어있는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무엇보다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독립을 쟁취하고 눈부신 산업화를 달성했으며 4.19 혁명과 부마 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이 위대한 100년의 문을 열어주신 임시정부 요인들과 모든 독립운동가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평화로운 한반도의 꿈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양국 정상이 굳건한 한미 국면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만들고 북미 양자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바 있는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와 단계적인 이행은 한반도 비핵화를 격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특히 크다 할 것이며, 이번 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단초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통계청이 어제 3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 증가폭 등 고용지표 전반이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기술업 등을 중심으로 상용직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등 고용의 질도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고용시장 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제조업 등 일부 부문의 경우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세계 경제의 둔화세 또한 이어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또다시 하향 조정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추경 편성을 전제로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IMF는 당초 예상을 깨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6%로 그대로 유지했으며,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0.2포인트 높은 2.8%를 예상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이탈리아 재정 위기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위축될 경우 무역 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추경 편성을 통해 전 세계적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며 IMF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더욱이 일자리, 산업위기 지역의 활력 제고와 취약부문 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 등을 위해서도 조속한 추경 편성 처리는 필수적입니다. 당정은 향후 고용시장 상황 및 해외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과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추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역시 추경이 세계 경제 침체 위험으로부터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네, 다음은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교육과 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교 무상 교육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 근거도 없이 반대를 하는 것은 일단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소요 재원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증액 교부금 방식이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참여정부 동시에 완성이 됐던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 재원 조달 방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미 검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이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이건 이유가 있죠.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입시 준비 등으로 가계비 교육 부담이 크죠. 그리고 고3의 경우에는 대상 민원이 타학년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정책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개선, 균등한 기회 보장 추진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핵심 국가 정책이고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이 됐던 사안이니까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빨리 초당적 협조 그리고 법안 통과에 도움을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다음에 금천구 아기학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학대 사건에 이어서 경북 요양원 치매노인 학대 사건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어린이와 노인의 돌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위탁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국가를 믿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인 만큼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9시간의 이수교육, 16시간의 보수교육이 있지만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돌봄에게 지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CCTV가 문제 해결에 맞는 열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돌보미에 대한 선발과 관리라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응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면접을 강화해서 아동학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쪽으로 당정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때 주변인 추천서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장 중심의 소규모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이 돌보미들의 낮은 임금 그리고 피로누적, 심리적 고충에 대한 상담과 치유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더 이상 위탁만 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아이 돌봄 전담기관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센터는 위탁사업 중에서 이거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 국가적 재난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육아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발과 관리라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어기보원의 부대표의 현안 발언입니다. 네, 어기입니다. 어제 현교청에서 3월 고용도양을 발표했습니다. 조정식 의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25만 명이 증가해서 26만 3천 명이던 지난달에 이어서 2개월 연속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고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은 41.9%로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한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의 경우 42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임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11만 4천 명과 2만 8천 명이 감소하여 고용의 질도 조금씩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실업률은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청년 실업률은 10.8%로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고용지표의 개선 흐름은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고용지표는 단순히 수치를 넘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신경 요인에도 영향을 줍니다. 주요 지표는 개선됐지만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40대의 고용률은 전년에 비해 0.6%포인트 떨어졌고 제조업에서는 10만 8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이 부진한 계층과 산업에서의 고용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야말로 여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결코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과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여야 원내 지도부가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임시의정원 개원 100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해당되는 지역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100년 전에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여가 있고 야가 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지금 가끔 야는 반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지속되어서는 우리가 또 다른 100년을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내 지도부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한 번만 더 반대해 주시면 차라리 찬성으로 돌아오는 가끔은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좀 더 협력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원내 지도부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한 국회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책조정회의를 공개를 마치고요. 공개로 전환하도록